나의 왼수, 나의 사랑, 요리와 애증관계 10년살이. 평균 수면 시간 3시간. 아, 자고 싶어요. 가르치는 요리 강사에서 스타트업 요리 사업가로. 요리 강사이자 요리 스타트업 대표 정보경입니다. 요리로 행복을 나누는 정보경 씨를 만나본다. 리조가 쌀이잖아요. 그래서 리조또 경기도 그러면 고양시 리조또가 한 문화센터의 갈아서 요리 수업 시간. 먹을 거예요. 수강생들의 뜨거운 눈빛을 소스죠.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간 맞추고 향 한번 딱 맡고 오늘의 그러면서 주인공 딱 정보경 딱 씨다. 네, 완두콩. 본격적인 수업 시작 전 오늘 요리에 쓸 재료부터 알아보는데 네, 삶아서 냉동해서 나와요. 식재료라든지 이런 뭐 유래 뭐 이런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유학 생활을 하셔가지고 그런 유학 생활에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많이 수업하시면서 얘기해 주셔서 되게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저 옛날에 이탈리아에 있을 때 셰프, 여자 셰프였는데 깡말랐어요. 근데 먹는 것도 잘 안 먹어요. 근데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왜 남의 걸 어떻게 맞춰? 요리할 때 향으로 간을 맞춰요. 선생님 껍질콩이라고 어떤 있잖아요. 질문에도 척척 답변을 내놓는 선생님 덕분에 네. 폭풍으로 질문을 쏟아내는 열정적인 학생들.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단어 하나 놓칠세라 필기도 열심인데 이들이 오늘 배울 요리는 이탈리아 전통 리조또 리지에 비지. 먼저 보경 씨가 시범을 보이는데 리조또란 서양식 죽으로 쌀알 씹히는 맛이 살아있으면서도 부드럽다고. 크림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겉에 있는 전분들이 쌀에 붙어 있는 전분들이 잘 우러나와서 크리머가 된 건데 버터랑 치즈가루랑 넣어서 파슬리는 불 켜고 넣. 금세 이탈리아 요리 하나가 완성됐다. 그죠? 되게 간단하죠. 보기엔 그럴듯한데 과연 맛은 어떨까? 콩이 엄청 맛있죠. 되게 간단하고 괜찮죠. 영양분도 다 들어가 있고. 이제 엄마지. 보경 씨의 시범 후 이번엔 수강생들이 실력 발휘를 할 시간. 배운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는데 직접 요리를 해보면 어때요? 맛이 비슷하게 나오나요? 처음에? 나와요,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해요. 한번 싹 들어오는. 수강생들 옆을 떠나지 않고 요리를 가르쳐주는 왜냐면 작년에 친절한 했기 보경 씨. 덕분에 수강생들은 좀 더 쉽게 요리를 완성해 가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수업을 통해 얻은 건 무엇일까? 그냥 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겼다는 거? 여기서 배운 음식 중에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음식이 뭐예요? 알리오 올리오? 알리오 올리오. 1년 동안 배우고 라면 끓일 수 있다는 거. 그냥 똑같은 거예요. 1년 동안 음식 배우고 나서 라면 라면은 끓일 자신 수 있다, 있어요. 요리를 만드는 스킬을 갖는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요리라는 걸 만들고 같이 먹는 약간 소셜의 느낌이 강한 수업을 많이 지향을 합니다. 드디어 수강생들의 요리가 하나둘 완성되어 가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 하나 조금 하고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안 느껴지는데 먹고 나면서 사이 우러나는. 올리브오일 더 뿌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위에다가 이렇게 많이 비벼 먹듯이. 나도 내가 한 밥이 제일 맛있다. 밥은 원래 갓집밥 정말 맛있잖아요. 밥은 내가 한 밥이 맛있어. 젊은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니까 선생님 만나는 것도 재밌고. 다음 주엔 또 어떤 요리를 만들까 이런 기대감이 생겨요. 수강생도 선생님도 수다로 서로의 아쉬움을 달래며 다음 시간을 기대해 본다. 강의를 마치고 보경 씨가 찾은 이곳. 햇살 머금은 상큼한 허브들부터 수많은 수료증과 자격증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이색 식재료까지
한눈에 봐도 그 주인장이 누군지 짐작이 가는 공간인데 바로 보경 씨의 쿠킹 스튜디오 되시겠다. 여기는 제가 요리 연구도 하고요. 그리고 쿠킹 클래스도 하고 있고 원테이블 레스토랑으로 예약제 손님도 받고 있는 제가 사랑하고 생활처럼 즐기고 있는 저만의 놀이공간입니다. 얘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탈리아 유학을 가서 공부했던 이제 요리 학교 수료증이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2015년, 6년 그쯤에 이제 또 이탈리아 요리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쪽에서 관련돼서 받은 수료증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탈리아에 다녀오면서 다 가져온 재료들인데 올리브 어워즈에서 상을 탄 올리브 오일도 있고요. 이렇게 워런티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에서 하면 좀 싸서 송로버섯을 오일에 이렇게 해서 갈아서 쓸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따찌아스케라는 올리브 종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거리 내에서는 못 본 것 같고.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세온 희귀하고도 귀한 식재료들이 가득한데 보경 씨는 약 15년 동안 이탈리안 요리를 만들어온 요리 강사이자 요리 연구가다. 사실 처음에 프렌치를 배우고 싶었어요. 프렌치 레스토랑 하면은 그때는 좀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데는 웬만한 데 프렌치 레스토랑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서 그때 영어학원을 다녔을 때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미국 쪽에서나 뭐 이런 데는 이탈리안 요리가 양식의 기본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탈리안도 배워보면 괜찮을 것 같다. 프렌치보다는 좀 더 대중적인 것 같다. 그렇게 시작된 이탈리안 요리와의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졌고 요즘엔 틈날 때마다 새로운 이탈리안 요리를 만들어보고 있다고. 지금 봄나물로 매콤한 알리오 올리오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다 취도 넣어서 향을 좀 더 첨가해 줄 예정입니다. 오늘은 알리오 올리오라는 마늘 파스타를 응용한 봄나물 파스타를 만들어보는 보경 씨. 파스타를 만들 때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면을 알덴테로 잘 익혀주는 게 중요하고요. 알덴테는 이렇게 약간 가운데 심이 있는 상태? 그 상태로 익혀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간을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게 우리나라처럼 장류나 이런 맛을 내주는 게 소금밖에 없기 때문에 양념을 해주는 게 소금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향을 잘 내주고 이제 볶아주는 거랑 새롭게 선보이는 봄나물 파스타. 요리 실력 하나는 이미 검증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래 요리사가 꿈이었을까? 피아노를 전공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건강상 이유로 피아노로 관두게 됐어요. 좌절감도 컸었고 내가 뭘 하지? 라면서 되게 방황을 많이 했죠. 막상 대학교 가서 공부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식용과 공부가.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집에서 듣던 엄마한테 듣던 그런 잔소리 같은 이야기들이 학문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어서 대학교 입학 후 책 속에서 학문으로 접한 요리. 책으로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요리를 만드는 기쁨을 알게 되면서 보경 씨에게 요리는 공부이자 놀이였다고. 그 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즐겁게 요리하고 있다는 그녀. 오늘은 봄나물 파스타라는 새로운 요리가 완성됐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제 취향이에요. 맛있어요? 네, 엄청 향긋하고 너무 강하지도 않게 향긋하게 나물의 향이 올라오고 막 뭐 어느 것 하나 튀는 맛도 없고 그러면서 살짝 매콤하면서 치즈 때문에 깊은 맛도 있고 본인이 만든 음식에 스스로 감탄하는 보경 씨. 요리를 만드는 모습은 물론 먹는 걸 즐기는 모습이 천생 요리생이다.
일어나자마자 허브에 물을 주는 걸로 이른 아침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보경 씨. 그 후 오늘의 수업 메뉴와 사용할 식재료를 꼼꼼히 확인하는데 이 모습이 익숙해 보이는 건 거의 한 달 내내 요리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일주일이 수업으로 꽉 차 있네요. 네, 거의 꽉 차 있어요. 며칠 가시는 거죠? 5일? 보통 수업 없는 날은 개인 교습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거나. 재료 확인 후 사무실을 나서는 보경 씨. 그녀가 찾은 것은 바로 시장이다. 이런 시간 장보기를 선호하는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침 일찍 시장을 찾는다고. 이날 역시 오전에 시장을 찾아 여유롭게 장을 보는데 이 시간이 장보기가 제일 편해요. 상인분들도 좀 이렇게 안정돼 있는 시간이고 뭔가 막 물건 들고 날 때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장보기 그러니까 사장님들의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좀 편한 시간. 아니 그냥 시금치 먹듯이. 마트에서 나와 바로 옆 재래시장에서 싱싱한 나물을 구입하는 보경 씨. 좀 나무들은 세지 않아요? 아니 맛있어요. 하나 그 보여드릴게요. 가시는 삶으면 없어지죠? 네. 그리고 삶으면 좀 연해지나요? 네, 네. 작업 너무 세더라고요. 그거는 덜 삶아서 그래요. 아,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담가서 여기 먼저 살짝 익히고 그다음에 눕혀서 여기 이렇게 다 그리고 새파래지면 그냥 꺼내는 거. 이게 너무 오래 삶으면 네, 네. 물컹물컹해져. 재래시장 오면 사장님들이 다 잘 알려주시니까 좋은 재료도 고를 수 있고 좀 이렇게 그때그때 신선한 재료들도 어떤 게 나오는지도 알려주시고 재래시장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엔 뭘 사려나 했더니 더라고요. 좋아요. 아니 웬 시래기? 시래기 사요. 시래기요? 네. 이탈리아 요리 시래기도 들어가요? 한번 해보려고요. 과연 이 시래기는 어떤 요리로 탄생할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필요한 재료를 모두 구입하고 다시 쿠킹 스튜디오로 복귀한 보경 씨. 방금 구입한 시래기로 바로 새로운 메뉴 개발에 돌입하는데 대체 무슨 요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탈리아에 무청으로 하는 파스타가 실제로 전통 요리에 있어요. 근데 이제 무청은 우리나라는 계절을 좀 타고 편차가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일률적으로 매번 먹을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서 고민하다가 시장에 보니까 시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와서 한번 해보려고요. 메뉴를 개발해야 되는 시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올 봄에는 좀 우리나라 로컬 푸드로 이탈리아 전통 요리들을 좀 구현해보면 더 맛있고 건강한 요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걔네들의 요리 철학이 그런 거라서 그런 걸 한번 해봐야지.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는데 요리 연구가답게 새로운 메뉴 개발을 즐긴다고. 과연 시래기와 토마토 소스의 국경을 초월한 만남은 어떻게 어우러질까 궁금하다. 그런데 이때 귀 모양을 한 파스타를 투입하는 보경 씨. 평소 흔히 즐겨 먹는 국수 같은 파스타면 대신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고. 개발하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어요? 네, 있죠. 아, 이게 토마토 소스로 했는데 얘보다는 올리브 오일 소스가 낫겠다. 약간 이런 경우는 있죠. 생각보다 금방 완성된 시래기 파스타. 예쁘게 그릇에 담은 뒤 경건하게 시식해 보는데 과연 맛은 어떨까? 시래기 구수한 맛도 나고요. 그리고 약간 짭조름하면서 감칠맛이 되게 좋아요. 엔초비가 들어가서. 우리나라 음식으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해장국? 언뜻 보면 정말 시래기 해장국 같은 비주얼인데 그래도 맛은 좋다니
이 정도면 메뉴 개발 성공이다. 늦은 오후가 돼서야 겨우 생긴 짤막한 휴식 시간. 소파에 앉아 손톱을 손질하나 했더니 손톱이 아니라 요리사들의 고질병 같은 굳은 살을 정리하는 중이다. 이제 워낙 물을 많이 만지고 계속 손이 젖었다 말랐다 하니까 손톱 옆에가 항상 막 굳은 살이 많이 배겨서 이틀에 한 번씩 안 해주면 굳은 살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살이 막 찢어져가지고. 하지만 굳은 살을 정리할 짧은 시간조차도 내기 힘들 때가 많다는 보경 씨. 그런데 이보다 더 바쁘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뭔가 뭐죠? 제가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아파도 병원을 못 가고 다른 사람 밑에서 이제 사장님이 계시고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장이 아닌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동기부여 없이 그냥 성과를 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건강을 위해 열심히 헬스장을 다니고 있다는데 과거 건강 악화로 얻은 교훈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빠 죽는 줄 알았어요. 몇 년 전 여러 가지 일을 무리하게 진행해 오던 보경 씨. 그 때문인지 어느 날부터 갑자기 허리가 아파 1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요리를 그만두려고 생각했다는데 하지만 결국 취미로 재밌게 할 수 있는 건 요리뿐이라는 생각에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은 매일같이 개인 헬스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으며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있단다. 더 들어주자. 이렇게 접어줄 거야. 비기너죠. 그러니까 원래 운동 능력은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시키면 따라오시기는 하는데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니까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몸이 더 경직되고 부어서 그런 운동들은 많이 하진 않고 있어요. 1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많은 고민을 했던 보경 씨. 왼쪽이 엄지발가락 지나가는 거기가 엄청. 요리를 계속하느냐 마느냐 선택의 길에서 오랜 시간 방황했다고. 요리는 취미로 해야겠구나. 내가 그냥 이걸로 돈을 벌려고 했을 땐 그게 너무 싫고 늘 벗어나고 싶었는데 취미로 하니까 좋다.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해먹고 뭐 사람들한테 요리들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좋은 의도로 정말 요리가 가진 장점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을 요리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되게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뭉치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힘들을 진짜 제가 업으로 삼았을 때는 그런 힘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결국 취미로 즐기는 수준에서 요리 강의를 시작했고 또 요리와 관련 있지만 요리는 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도 구상 중이다. 그날 저녁 늦은 시간에도 아직 퇴근을 못하고 있는 보경 씨. 요리 수업에 쓸 식재료를 준비 중인데 바로 요리할 수 있게끔 완벽히 손질해 간다. 압박감을 좀 느끼잖아요. 누구는 빨리 하는데 나 때문에 늦게 끝나나? 그런데 이때 양파의 매운기 때문에 터진 눈물. 시간이 지나도 그칠 줄 모르고 분명 양파 때문인데 왜 이렇게 짠한 건지 모를 일이다. 우여곡절 끝에 재료 손질을 마친 보경 씨. 하루 종일 고된 일정에 몸이 천근만근인데 벌써 시간이 밤 12시 자정이다. 언제 퇴근하세요? 네, 저 오늘 내일 수업이 일찍 있어서 여기서 자고 아침에 바로 수업하러 갈 거예요. 여기서 주무신다고요? 네. 이렇게 일이 많거나 늦게 끝나거나 그러면은 여기서 쪽잠 자는 경우가 많아요, 소파에서. 사무실 소파에서 잠시 쪽잠을 청해보는데 대체 요리가 뭔지
그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걸까? 오전 수업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난 보경 씨. 씻고 화장을 하지만 피곤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 쪽잠을 자서 일찍 일어날 수 있게. 일주일에 며칠이나 그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 2-3번 정도 들어가요, 일주일에. 수업에 가기 전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아니 아침부터 웬 고기? 네, 제가 스테이크를 만들어 놓은 건데 아침에 얘를 뜯어서 간단한 아침을 먹고 몸이 피곤할 때는 단백질 섭취만 한 게 없다는데 갖은 구운 채소를 곁들인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가 금세 뚝딱 완성됐다. 이탈리안 요리 전공자다운 근사한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보경 씨. 아침에 고기를 먹으면 하루가 든든해서 군것질도 잘 안 하게 되고 피곤할수록 이렇게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피곤할수록 좀 더 챙겨 먹는 거예요. 든든한 한 끼로 체력 충전 완료다. 그날 오후 웬일로 사무 업무로 바빠 보이는 보경 씨. 아, 네, 알겠습니다. 나 이런 거 찾는 게 제일 힘들어. 뭐 이렇게 딱 보일 수 있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우, 이해할 수가 없네, 그쵸? 컴퓨터를 붙잡고 대체 뭘 하는 건지? 사업 관련해서 좀 연계할 게 있나 보고 있어요. 국비 지원금이나 뭐 지원 제도 같은 거 있는지. 알고 보니 요리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보경 씨. 곧 서비스 오픈을 앞두고 있다고. 온라인에서 요리 수업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들은 요리 수업을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취미로 제가 진짜 요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돈이 들어오는 다른 일을 가지고 있고 진짜 돈 걱정 없이 요리를 하고 싶었어요. 요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 요리 말고 다른 사업으로 돈을 벌고 싶었던 보경 씨.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좋은 멘토로부터 조언을 얻고 있다고. 이날은 멘토를 만나기로 한 날로 보경 씨는 준비해온 선물을 건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시작해보는데 대체 얼마나 오랜만에. 중기청 아직도 유망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양도영 대표는 보경 씨를 우연히 알게 된 이후 무려 7년간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단다. 그때 아프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를 때 아이디어를 탁 던져주셨어요. 오빠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이런 거 너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걸 이렇게 구상할 만한 제가 여력도 안 됐고. 일단 솔직하고요. 그러니까 투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뭐 가식 같은 게 없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오픈하는 성격이고 또 그만큼 그러기 때문에 당당함이 있고. 사실은 사업 계획에서 큰 보경 씨에게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건 물론 사업 방향을 제시해주고 항상 응원해주는 멘토 도영 씨. 점심은 아예 누구보다 그녀의 잠재력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능력치나 역량은 훨씬 큰데 그거를 다 발휘하지 못하는 곳에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직접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그 7년의 과정 동안 많은 사람들을 겪었으니까 그 과정 중에서 좀 내공이 쌓여서 지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요리 연구가에서 사업가로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에 선 보경 씨. 지금까지처럼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실록이 푸르른 어느 봄날 보경 씨의 일상. 오늘은 쿠킹 스튜디오에서 수업이 있는 날이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더 이뻐졌네. 소규모로 수업이 진행되는 만큼 좀 더 자세하고 쉽게 요리를 배울 수 있어 인기라는데 그 상태에서 쿠킹 클래스 하는 누나를 알고 있어서 가끔씩 와서 배우고 먹고 했거든요. 아는 형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그 여자친구한테 음식을 해주고 싶은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기회가 있다. 여기 쿠킹 클래스 하는데 파스타 가르쳐준다. 가서 한번 배워서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오늘 배우러 왔어요. 약간 이런 거 이렇게 소스를 여기에 육즙을 머금을 수 있게끔 돼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게 육즙이 있거나 그런 파스타에 잘 어울리고. 재료에 대한 기본 정보와 손질법부터 알려주는 1:1 맞춤 수업. 수강생들의 반응이 즐거운데 이게 바로 보경 씨가 쉽고 재밌는 요리 수업을 고집하는 단 하나의 이유다. 그런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저도 되게 힘들어서 수업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람들의 수강생들이 들어오면서 인사하는 그 얼굴을 보면 그게 다 녹아요. 없어져요. 아, 내가 그래도 즐겁게 일하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즐겁게 해줄 수 있구나. 본인의 생각인 것 같아요. 마인드. 내가 어디서 이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계속 찾아가고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찾고 긍정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힘이 들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던 보경 씨. 직전에 그러자 찬바람만 쌩쌩 불던 어지럽던 마음이 정리되면서 그녀의 요리 인생에 봄이 찾아왔다고. 요리에 대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또 사업도 잘 일으켜서 또 사회적으로도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붙는 건데. 요리와 함께해온 10여 년의 요리 인생. 그동안 힘든 일도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앞으로 보경 씨의 요리 인생에 그저 행복만 가득하길 응원한다.